예,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법률적으로 중요한 선고들이 많아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1심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죄질은 나쁘지만 실형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좀 쟁점이 됐는데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런 이제 판결을 좀 내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권오수 회장에 대한 뭐 형량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여기에 연루됐다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 판결문에 실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보는 2010년 그 시기에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거냐 안 지난 거냐 그리고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연루됐다라고 이 재판부는 지금 봤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좀 드러났어야 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봐도 이게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김건희 여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사과하라. 이런 논평이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또 정 변호사님에게 들어봐야 될 것 같죠? 오늘 법원 판결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세 조정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 조정으로 인한 실익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권오수 회장이 그런데 그렇게 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기와 목적으로만 그걸 갖다가 한다. 처벌을 한다. 그래서 검찰에서 구형은 8년을 갖다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작은 그게 나온 거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그 플레이어 선수, 그러니까 주가 조작할 때 그 플레이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이 씨가 면소 판결 받았거든요. 면소란 무엇입니까? 면소 판결은 뭐냐면 소송을 형사 소송을 형사 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면소 판결이 나오느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플레이어 이미 기소가 됐던 그 이 씨가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김건희 여사가 그 이 씨하고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아직 기소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는 거는 기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됐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면소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그 행위가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행위는 아예 이제 면소니까 이건 하나만화인 거고 두 번째 행위가 이제 그 공소시효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아닌데 2013년 6월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그 주가 조작을 김건희 여사가 그 혐의가 10년 잡으면 2023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올 6월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민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한다라고 계속 했으면서 변죽만 올리면서 왜 특검을 갖다가 안 했나. 그건 뭐냐면은 그다음에 지난번 그 문재인 그 정권 하에서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그 조사를 갖다가 안 했을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 수사를 해도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 이런저런 그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특검도 안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진짜로 김건희 여사 어떤 행위를 잘못한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기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6월이 지나가가지고 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무능한 그 야당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공소시효 부분은 2010년 10월 21일 이후부터 남아 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조작에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초까지 그리고 뭐 지금 정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만 2013년 6월까지. 그러니까 2010년 10월 21일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 반쯤은 걸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 6월쯤까지 간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더 남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10년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 6월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포괄 일주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범주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하냐면 범죄 행위를 마지막으로 한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예. 뭐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2014년 6월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2013년 6월부터 예. 기산을 갖다가 하게 되면 2023년 6월까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2013년 6월이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빨리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은 요건은 갖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하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 특검을 하든 뭐를 하든 빨리 하라고 했는데 왜 미적거리고 여태까지 안 하다가 오늘 특검을 이제 다시 또 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데 왜 미적거렸던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예. 뭐 여러 가지 당원들의 적극적인 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 뭔가 여당하고 좀 타협적인 잘 지내보자. 협치적인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지금 대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 3번째 소환되고 예. 있는 상황. 또 곽상도 재판에 대한 예. 또 국민의 어떤 불신 이런 것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검사는 특히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 뭐 윤석열 사단들이 사실 정권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적극적인 그 메스를 들이댔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을 문재인 정부가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안 나왔다는 말은 어느 도단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무죄를 이번 재판을 통해서 입증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예.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하고 조사받아라. 그리고 깔끔하게 해결해라 말이죠. 그렇게 안 하고 야당 대표는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예. 소환하는데 대통령 사모님이라고 해서 치해법권입니까?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도 이 주가 조작 범죄가 자본주의에 예. 엄청난 해를 끼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손방망이 처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마찬가지로 검찰의 애매한 태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환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가. 그런데 둘 다 안 하고 약간 뭉개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검찰총장의 부인도 수사하기는 쉽지 않겠죠. 물론 대통령의 부인도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예. 보는데 공교롭게도 이건 민주당이 제기한 이슈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계속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면서 문제가 커진 그리고 예. 뉴스타파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측면이 있는 거고 범죄일람표 검찰이 작성한 거죠. 범죄일람표에 무려 김건희 여사가 271번 등장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파일이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3,300원에 뭐 8만 주 때려주삼 이런 다음에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명의로 바로 이게 그 거래가 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직접 전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거래한 정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본인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한번 했어야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련한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의 애매한 수사 태도 때문에 이 문제는 점점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게 대단히 유리한 판결이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입장이 명확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남음이 확인됐으니 빨리 검찰이 움직여라.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을 하게 되면 이제 법사위가 지금 국민의힘 쪽이니까 김도 법사위원장이 그걸 처리할 생각이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바로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는데 본회의장으로 가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180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179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쭉 똘똘 뭉쳤더니 과연 한 석을 더 얻을 수 있겠어요? 민주당과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미 대변인이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실 의혹은 상당 부분 이제 없었다,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리는 없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그런 민주당은 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부진하게 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특검법을 통과시키냐. 잘해보려고 협치해보려고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라든지 박홍근 특히 원내대표의 그 발언 수위를 봤을 때는 협치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뭐 정말 여권을 타파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의 특검법은 사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더 조급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통과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키맨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에서 어떤 판단, 정의당이 지금 6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전폭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180석이 나올 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주당이 무슨 생각으로 그 협치의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을 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협치할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언제는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의 이제 좀 핵심 쟁점으로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다른 게 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통화 녹음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여기 측에 대해서 이제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000만 원을 이제 받게 된 거죠. 또 이게 있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제 무소속인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혐의가 있었고 그래서 됐는데 1심 선고에서는 주요 혐의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1,500만 원 뭐 선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그 기소된 혐의가 8개예요. 뭐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기부금품법, 그다음에 사기,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업무상 횡령 배임인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업무상 횡령 빼고는 다 무죄가 거의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마타도어식으로 윤미향 의원을 공격한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그건 이제 판결을 갖다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검찰이 좀 뭐 이렇게 망신당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이니까 저게 벌금형으로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럼 계속 이제 의원직 하면서 또 항소심을 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이 좀 갖춰졌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뭔가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소유지를 못 하고 있어요. 뭐 7개 아니 8개 혐의 가운데 지금 제가 적은 것만 해도 지금 5-6개가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녀사냥식으로 막 혐의를 제기하다가 결국에는 무죄가 나는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당시 언론들도 아주 거칠게 기사를 많이 쏟아냈는데 좀 자 지켜보겠습니다.